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이 시간은 영화 이야기 해보는 시간이죠. 노잼진과 스포성수, 김성수 문화평론가, 오동진 영화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오동진입니다. 오동진 평론가는 굉장히 오랜만에 오시는 거 같네요. 많이 빠졌죠, 제가. 네. 저 대신 나오시는 분이 아주 매력적인 분이시라는 얘기를. 중앙일보 기자분. 네. 이영희 씨. 네. 예. 우리 청취자분들이 댓글로 많은 공격을 했습니다. 네. 매체의 문제니까요. 예. 그분 자체는 제대로 괜찮아요. 된 기사를 써달라면은. 아유, 참나. 예. 그동안 왜 빠지신 거예요? 영화제가 많아요. 제가 부마민주항쟁 40주년이어서 그걸 기념해서 상영회 영화제가 열렸어요. 예. 마산에서. 예. 마산에 좀 있었고요. 제주도에도 영화제가 둘이 있습니다. 제주 영화제와 제주 프랑스 영화제가 있는데 제주 프랑스 영화제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 프랑스 영화제요? 네네. 좀 이해가 안 어울립니까? 네. 제주에서 프랑스 영화제를 왜 하지? 아니, 영화제는 사실은 조금 휴양지에서 열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깐도 사실 마찬가지고 뭐 등등. 제주도에서 영화제가 열리는 거는 뭐 그렇게 어색한 건 아닌데 프랑스가 좀 특화시키려고 했었던 거겠죠. 그래서 프랑스 문화원과 혹은 프랑스 대사관과 또 제주도에서 이 영화제를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과 이제 연대가 된 거죠. 알겠습니다. 10년이 됐습니다. 그 영화제도. 저 강릉 영화제가 굉장히 성황이었다고 들었어요. 강릉 영화제는 이제 올해가 시작이었는데 네. 시작이었는데. 강릉의 공간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영화제를 하기에 굉장히 그러니까 적합한 장소가 된 그러니까요. 거죠. 왜냐하면 올림픽 때문에 강릉도 같이 개발이 돼서 다녀오셨던 분들이 다 좋다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네, 공간이 굉장히 좋아져서 이제 영화제가 비교적 앞으로 잘 조직되면 순항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다른 영화제가 좀 말이 많거든요. 네, 여러 가지로 내용을 많이 겪고 있는 터라 영화제도 어쨌든 정치권과 영화 정치가 비슷한 면이 있는데 이런 물갈이가 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네. 영화제가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네요. 270개입니다. 네. 270개요? 네.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영화제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도 5분 추첨해서 왓챠플레이 이용권을 보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우물정 0945,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삼행시 보내주시면 되는데 오늘의 삼행시는 영화제로 합시다. 네. 유치원은 어떨까요? 영화제? 영화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째려보기까지 이렇게 하세요. 나도 째려봤어요. 영화제 삼행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영화 오동진 평론가 갑시다. 네, 사마에게라는 작품이고요. 사마에게. 네. 아까 오프닝 할 때 사마에게라서 삼국지 사마이를 뜻하는가. 영어로 얘기하는 게 차라리 낫네요. 포사마. 포사마. 네네, 사마에게. 어떤 영화입니까? 딸 이름입니다. 사마가. 예. 시리아 와드 알 카데아브라는 여성이 딸을 낳고요. 이 딸 이름을 사마라고 지었죠. 그리고 예. 이 여성은 시리아 반군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를 좀 이해하시려면 제가 한 30초만 설명을 드리면 예. 시리아가 알 아사드 정권이 35년 넘게 지금 독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독재가 심하니까 반정부군이 생겼겠죠. 예. 그래서 시리아에 내전이 생겼습니다. 내전이 생기니까 이 내전을 틈타서 혹은 내전 때문에 IS가 이쪽으로 들어왔죠. 예. 근데 미군이 예를 들면 IS를 뭐 예를 들면 섬멸하겠다고 해서 시리아 독재 정부를 도와줄 수는 없으니까 여기 그렇다고 또 반군을 도와줄 수도 없고요. 네. 뭐죠 이게? 계속 시리아 이러니까 시가 대답을 하고 있네요. 뭐 다양하게 보여주십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죽여버리고 싶다. 그래서 시리아 반군을 또 도와줄 수도 없고 예. 그러니까 쿠르드족을 도와줬죠. 쿠르드 반군을. 쿠르드 반군을 도와주니까 또 터키와 등을 줬어요. 예. 그래서 이 동네가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최근에 그렇죠. 또 트럼프는 쿠르드 반군에서 손을 뗐죠. 네. 그러니까 또 고립무원이 됐고 어쨌든 이 와중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시리아 출신의 난민들이 대거 발생하게 됐고요. 예. 지금은 유럽의 난민 문제가 사실 여기서부터 예.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쨌든 이 영화는 그 시리아 반군에 속해서 싸우는 한 젊은 남녀의 얘기고요. 학생운동 출신이고 그리고 이 시리아 난민 시리아 반군으로서 전두에 섰던 남녀들이 이 고립돼 있다가 그 고립된 도시로부터 탈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마를 데리고 그렇죠? 싸우면서. 예. 제가 본 다큐멘터리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실제로
영화 중에서 죽는 과정을 제가 목격하게 됐고요. 이건 아마도 최근에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그래도 카메라가 들어가야 되고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즘에 흔히 얘기하는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됐고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을 갖고 있고 스마트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찍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네마 베리테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중들이 확산돼 있고 누구나 그 참혹한 현장을 어떻게든 다른 대중들이 알리고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기록하고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것을. 실제 전투 현장이 카메라에 그렇죠. 고스란히 담겼다 이 말씀이네요. 전투보다는 싸움이죠. 예. 이 반정부군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시위대죠. 일종의 예. 이 젊은 남녀는. 그래서 러시아 공군이 그 피격을 하잖아요. 이 반정부군에게.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왜 러시아 공군이 여기 피격을 할까 이렇게 될 텐데 시리아는 지정학적으로 앞면에는 이라크가 있고 뒷면에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위가 되는데 시리아를 도와주는 나라는 시리아하고 가까운 나라는 이란이고요. 이란하고 가까운 곳은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시리아를 그 군사적 전략적 요충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가 대립하고 있는데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부를 도와주고 있는 그 국가가 러시아죠. 그래서 반정부군에 폭격을 가하는 나라가 러시아 공군입니다. 이 공군 피습 과정이 그대로 보여지고 그 피격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과정이 그대로 다큐멘터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감독이 이야기하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시리아 내전의 참혹함을 세계에 알리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인권과 민권의 문제가 참혹하게 짓밟히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고요. 이걸 보시는 이 시리아나 지금 홍콩이나 아직까지도 세계 평화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역사는 예를 들어서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그 측면도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와드알 카데아브라는 여성이 탈출했고요. 올해 11월 달, 그러니까 이번 달이죠. 얼마 전에 열린 그 암스테르담 다큐멘터리 영화제 현장에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이 영화를 들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시리아 내전의 참상을 알리고 있습니다. 네. 전쟁, 내전 뭐 어쨌든 가장 많이 사망하고 가장 힘듦을 겪는 게 이제 약자들 아니겠어요? 네. 여성, 노인, 아이들. 그렇죠. 아이들. 예. 이 사마라는 아이 이름을 이 영화 전면에 내세운 것도 바로 그 점을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이들이 가장 참혹한 죽음을 맞게 되고 비참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이런 것들이고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보신 영화일 수 있는데 가버나움이라는 영화도 아마 기억나실 텐데요. 가버나움은 극영화라면 이 영화는 사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는 다큐멘터리라는 점을 그 차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개봉은 아직 안 했죠? 지금 겨울왕국 때문에. 네. 저도 뭐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게 좀 잦아들어야 아마 12월 중순 이후에는 개봉 시기를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러닝 타임은 깁니까? 길지 않습니다. 네. 다큐멘터리 이걸 찍기가 쉽지 않았고요. 그 유럽 출신의 감독이 한 명 더 붙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와드알 카데아브라는 여성이 직접 찍은 거지만 사실은 날 것 그대로의 장면들이 많기 때문에 누군가가 편집을 하고 누군가 좀 손을 대야 돼서 영국 감독이 한 명 붙어 있고요. 아무리 많은 걸 찍었지만 많은 걸 그대로 쓸 수 있는 장면들이 아니어서 러닝타임을 그렇게 오래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화 개봉하면 기대를 해보고요. 자, 샵 0945번으로 영화제 삼행시 많이 보내달라고 했는데 많이 주셨네요. 쭉 가봅시다. 일단 영 띄워주세요. 영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화도 나네요. 제발 일 좀 하세요, 의원님들. 오늘 아마 필리버스터 때문에 이런 문자를 보내준 것 같고요. 또 하나 갑시다. 영화 스포하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요. 제발 스포하지 맙시다. 김성수. 그건 안 붙었죠. 예. 그건 안 붙었습니다. 예, 계속 갑시다. 아까 영화와 음악이 함께하는 화기애애한 영화의 장. 제천 국제영화제.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출신 관계자인가 봐요. 제가 제천 국제음악영화제를 맡아서 운영한 적이 있죠. 네. 아시는 분 같네요. 아까 의원님도 제발 일하세요라고 그랬잖아요. 영화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겨울왕국 지금 그 스크린 독과점과 관련해서 그 법안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요. 몇 년 동안. 그러니까 국회 통과가 안 되니까 계속 지금 스크린 독과점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영화인들도 국회의원들이 제발 일을 해야 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제가 하나 운띄울게요. 김성수 평론가 읽어주세요. 0279님, 영원히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화, 화가 치밀어 올라도 화낼 힘조차 잃어가는 제국주의 피해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입니다. 아, 이거 좋네요. 드립시다, 이번 공익수금. 네, 좋습니다. 공익수금 당선되셨고요. 그거 아까 그 스포하지 말자는 어떻습니까? 귀여워서 예. 드레이지. 예. 네. 9193님 당첨되셨고요. 자, 두 분 중에 하나 더 뽑읍시다. 제발 1좀 하세요 의원님들하고 제천국제영화제 관계자. 네, 앞에. 관계자보다는 1좀 하세요. 네. 9945님 당첨되셨습니다. 세 분 저희 샵 0945번으로 다시 한번 받을 주소 보내주시면 왓챠플레이. 네. 왓챠플레이를 아마 한 2달 뒤에 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오래 걸려요? 석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일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좀 마음 푹 놓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두 분은 김성수 평론가의 영화를 듣고 가겠습니다. 어떤 영화입니까? 나를 찾아줘입니다. 예. 이영애 씨가 오랜만에 영화 또 다시 돌아왔다고 해서 화제가 됐고 그리고 아주 쟁쟁한 연기파 배우들이 들어와 있죠. 지금 뭐 유재명, 박해준 등등 연기파 배우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리고 또 재미난 게 이제 이전에 친절한 금자씨에서 유괴범이었잖아요. 그때는. 예. 근데 이번에는 유괴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의 연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서로가 또 연결이 좀 되죠. 그래서 상당히 화제가 됐는데 겨울왕국의 쓰나미에 아주 고생하고 있는 그런 영화 나를 찾아줘입니다. 예. 이 영화는 간단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스릴러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우리 오동진 선배님을 만나가지고 결말을 얘기를 했더니 또 스포해. 그냥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직 못 봤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본 줄 알았어. 나를 찾아줄 당연히 본 줄 알았고. 여기저기서 스포 날리는. 일단은 다 본 줄 알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본인이 영화평론가로서 스포 좀 해도 뭐 그러면서 보는 맛이 있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스릴러잖아, 스릴러. 그리고 예. 그 스포의 장소가 되게 안 좋았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예. 네. 자, 그래서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혹시 범인이 누구나 이렇게 말한 건 아니겠죠? 알아요. 범인을 얘기했어요, 나한테. 정말. 자, 범인이 중요하지 않아요. 반전이 중요하지. 6년 전에 아들을 잃어버린 엄마, 정연. 그런데 남편이 이 아내를 참 정말 너무 잘 이렇게 챙겨주고 예. 그러면서 아이를 찾기 위해서 헌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는 잊어버렸고. 예. 그래서 원래는 교사였던 남편이 직장도 때려치고 열심히 6년 동안 애를 찾아다닙니다.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이 지도책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전국을 다 다녔는데 안 그럴 뭐,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예. 사실. 네. 제보가 숱하게 들어오는데 거짓 제보가 대부분이고 그런데 이 거짓 제보 때문에 심지어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어요. 이제 이 얘기는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생김새서부터 흉터까지 심지어는 뭐 발톱에 며느리 발톱이라고 하는 모양새까지 똑같이 얘기하는 그런 제보가 왔어요. 그런 제보가 와요. 이 제보 때문에 홀린 듯이 그 아이가 있다는 곳으로 갑니다. 이제 남편이 없으니까 혼자 갔겠네요. 혼자 갔죠. 혼자 가서 딱 가는 순간 사람들이 다 경계를 하고 있어요. 여기가 서해안에 뻘이 있는 그런 이제 이름이 만선 낚시터예요. 이거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보는데 만선 낚시터. 바다에서부터 뭔가 옛날에는 어업을 했던 사람들인데 저 만선 낚시터의 의미도 나한테 아까 얘기했어요. 예. 이 어업으로부터 뭔가를 충분히 획득하지 못하니까 이제 낚시터 등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도시 사람들이 가면은 입장료 받고 낚시하게 하고 이런 건데. 영화 있기에 나오는 지역 폐쇄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 같네요, 그러면.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또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기 질문에 보면은 영화를 보고 무섭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점이 무섭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있잖아요. 진짜 영화를 보는 한 전체가 100분이라면 100분 중에서 90분 동안 정말 무서웠었거든요. 근데 잠깐만요. 예. 이제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댓글로 예. 소리 끌래 안 들을래 그만 김성수 그만 이렇게. 아직은 스포일러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그만이에요 지금.
여기까지는 전부 그 TV 그 영화 소개 프로그램에서 다 나왔던 거예요. 예고편으로. 그럼요. 예.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거기까지 합시다. 거기까지. 예. 네, 거기까지 합시다. 자, 그런데 이 만선 낚시터에 딱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다 뭔가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아하. 여기에 분명히 이름도 아들 이름이 윤수인데 아하. 민수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키우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아하. 그런데 그 민수를 찾는데 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하. 이 정현은 여기서 하룻밤을 이영애 씨가. 지내면서 그러면서 아들을 찾기 위해서 탐문 수사를 벌이기 시작하는데 여기까지. 점점점. 여기까지. 근데 왜 이게 그 제목을 예전에 2014년쯤에 나왔던 데이비 핀처 감독 예. 예, 벤 애플렉 나왔던 로자문드 파크 나왔던 그 나를 찾아오고 똑같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느낌과 설정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결국 반전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믿었던 사람에 대한 예. 뭐 배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음모가 있나요? 그거하고는 별로 상관이 상관이 없는데 없죠. 별로 상관이 없는데 굉장히 큰 울림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울림이 있고 이 영화는 저는 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무서웠던 이유는 우리 세상이 이렇다면 진짜 우린 지옥에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의 사소한 이익 때문에 뭐 다른 남의 아이인데 그 아이가 그냥 노예처럼 혹사를 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낚시터에서 혹사당하고 있다고 해서 이제 찾아가라고 이런 얘기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혹사를 당하는데 그거를 전혀 부모를 찾아주려고 안 하는 이게 정말 세상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마지막 장면 몇 개를 보고 나서 이건 상징이겠구나. 그러니까 실제로 스토리텔링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네. 이걸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이 영화를 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서 네. 이제 스포일러니 결말이니 범인이니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건 도대체 우리 사회에 어떤 걸 상징하고 있는 것일까? 정치적 사회적 아젠다를 찾아라.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들을 찾으면서 보시면 더 흥미진진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칭찬하고 싶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근데 그 영화나 소설보다 현실이 더 무섭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깔아놓고 있어요. 근데 감독이 거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중요한 건 우리한테 각성을 요구합니다. 너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할래?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이 포사마 같은 경우도 엄마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것도 엄마가 행동을 하는데 그런데 이 행동이 작은 오해에서부터 나온 행동인데 그런데 그 작은 오해가 나중에는 엄청난 기적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것을 네.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요. 그 오해를 가능케 했던 것이 실제로는 그냥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이라면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혹사를 당하고 있는 게 눈에 뻔히 보여. 그걸 내두고 오겠습니까? 거기서 고기만 잡고 있는 게 남자들이야. 고기만 잡고 있는 게. 애들이 그러고 혹사당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그러면 우리들이 각성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나를 찾아줘라고 하는 의미가 진짜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게 되는 것이죠. 왜 아들을 찾아줘가 아니라 나를 찾아줘 라는 제목을 붙였을까를 좀 생각하면서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네. 아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이의 입장에서 한 대사예요. 네. 예.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게 또 꿈하고 현실하고 묘하게 교직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야기의 상징성을 좀 더 돋보이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애 씨가 워낙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오브세시브한 그런 연기를 굉장히 그 몰입도가 굉장히 좋은 배우니까 아마 이번에도 아주 좋은 연기를 선보였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선을 추구하다 보면요. 인생이 그렇게 됩니다. 항상. 만선을 추구하는 인간들은 적폐가 돼 있고요. 그 적폐들이 아이들을 담보로 해서 결과적으로 부모에게 돈을 뜯어냅니다. 자, 그 상황이 저는 오늘 국회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영애 씨가 굉장히 오랜만에 스크린 복귀를 해서 네. 관객분들이 또 기대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연기는? 일단 그 예전에 그 이영애 씨가 갖고 있는 독특한 그 일정한 연기 톤이 있거든요. 그 톤이 굉장히 신비롭게 그 사람을 보이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굉장히 몰입도 높은 그런 집중을 보이는데 그 두 가지가 잘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약간 이영애 씨의 연기가 좀 비현실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나중에는 그 수긍을 하게 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다.
특히 여배우의 그 연기는 감독의 연출력이거든요. 그 예전에 이영애 씨가 광고에서 산소 같은 여자였잖아요. 산소 같은 이미지를 확 바꾼 게 박찬욱의 친절한 금자씨거든요. 네. 박찬욱의 연출력이 이영애 이미지를 확 바꿨죠. 이번에 지금은 더 내려놨어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진짜 엄마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감독이 이제 그렇게 또 이영애 씨를 또 한번 바꾼 모양이네요. 알겠습니다. 나를 찾아줘. 예. 그래서 되게 보고 싶게 만드네요. 김성수 씨 얘기가. 스포일러는 네, 공개를 하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 네. 예, 여러분들 한국 영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나머지 두 분 선택해야 되는데요. 자, 가겠습니다. 자, 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민하게 화제를 잘 이끌어내는 제일 미남 이동영. 미남이라는 건 이해할 수가 없는데 도대체. 그래, 그 앞에는 인정하는데 여기 대한 요동욱에서 호남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고 쾌남. 쾌남 뭐예요? 그 정도는 그 뭐 사이다 발음 많이 상남자 하니까. 뭐 이런 이 정도는 될 수 있겠는데 어떻게 미남이 될 수가 있어? 탈락.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가죠. 영화 보러 영화 갔는데 화만 나네요. 제발 겨울 왕국 말고 다른 영화도 보여주세요. 요거 줘야죠. 드립니까? 네. 6940님. 6940님 당첨되셨습니다. 예, 요즘에 이 겨울왕국 2가 너무 한 70%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82%였죠.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노키즈 존 만들어달라고 하는 사람들 제정신이에요. 좀 있잖아요. 그러다가 보면은 만선 낚시터 하고 있습니다. 마이틴 리포트도 나왔어요. 미국에서도 30% 이상 안 넘어가요. 네. 물론 거기는 스크린수가 3만 개지만 뭐 우리랑 규모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82% 이렇게 가지는 않죠.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빨리 좀 해서 저 법을 좀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법 그렇습니다. 개정안이 있습니다. 예. 자, 한 명 더 선택해야 되니까 2625번. 예. 갑시다. 제가 띄워드릴게요. 예. 2625번. 영혼 없는 필리버스터. 화가 나네. 제대로 일 좀 해라.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니? 이거 줘야죠. 네. 좋습니다. 예.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나. 예. 이정수도 뭐 주고 싶다 오늘. 예. 자, 두 분 당첨되셨으니까요. 어떻게 199개를 다 필리버스터라니? 자, 가만히 계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샵 0945번으로 예. 받을 주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